너 진짜 멘탈 갑이야. 이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몰랐습니다. 7년간 회사에서 그 별명으로 불렸던 저에게는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 있었거든요. 72시간 동안 한치의 흔들림 없이 위기를 극복했던 그 순간에도 사람들이 어떻게 저렇게 안 무너지지? 라고 감탄했던 바로 그 순간에도 저는 화장실에서 몰래 심호흡을 하며 떨고 있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지금 완벽한 가면을 쓰고 살아가고 있나요? 매일 괜찮다고 말하면서도 속으로는 무너져가고 있는 건 아닌가요? 아니면 주변에 저처럼 항상 강해 보이는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의 진짜 마음이 궁금하신가요?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성공담이 아닙니다. 한 남자가 가면을 벗기까지의 처절한 여정, 그리고 진정한 강함이 무엇인지 깨달은 순간의 이야기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번,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진솔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싶으시다면 구독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저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제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분명 여러분의 마음에도 작은 변화가 일어날 거예요. 사람들은 나를 멘탈 갑이라고 불렀다. 그 별명이 처음 생겨난 건 입사 3년 차, 부서 전체가 패닉 상태에 빠진 그날이었다. 회사 최대 프로젝트의 핵심 데이터가 해킹으로 유출되었고 모든 직원이 밤새 복구 작업에 매달렸다. 동료들은 하나둘 지쳐 쓰러져 갔지만 나만은 72시간 동안 한치의 흔들림 없이 자리를 지켰다. 그때부터였다. 정현우는 진짜 대단해. 어떻게 저렇게 안 무너지지? 하는 속삭임이 내 뒤를 따라다니기 시작한 것은. 하지만 그들은 몰랐다. 내가 매일 밤 잠들기 전 손톱을 뜯어대며 불안에 떨고 있다는 것을. 화장실에서 혼자 심호흡을 하며 진정시키고 있다는 것을. 나는 멘탈이 강한 게 아니었다. 단지 감정을 숨기는 데 능숙했을 뿐이다. 어린 시절부터 그랬다. 아버지는 사업 실패로 집을 나가셨고 어머니는 생계를 위해 새벽부터 밤늦게 일하셨다. 10살이던 나는 어머니가 퇴근 후 소파에 쓰러져 우시는 모습을 자주 봤다. 그때마다 나는 어머니 곁에 가서 작은 손으로 어깨를 주물러 드리며 말했다. 엄마 괜찮아. 내가 다 잘할게. 어머니는 내 머리를 쓰다듬으며 우리 현우가 의젓하네. 라고 하셨지만 나는 그 눈물의 의미를 알고 있었다. 나까지 무너지면 안 된다는 것을. 그렇게 나는 강해지는 법을 배웠다. 아니, 강한 척하는 법을. 중학교 때 친구들이 나를 괴롭혔을 때도, 고등학교 때 첫사랑에게 차였을 때도, 대학교 때 취업 준비로 힘들 때도 나는 늘 침착했다. 감정을 드러내는 것은 약함의 증거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나는 완벽한 가면을 만들어 썼다.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직한 사람이라는 가면을.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신입사원 시절부터 나는 든든한 현우였다. 동료들이 야근에 지쳐 짜증을 낼 때도, 상사가 무리한 요구를 할 때도 나는 묵묵히 일을 처리했다. 감정을 드러내는 동료들을 보며 속으로 한심하다고 생각했다. 저런 일로 흔들리다니 프로답지 못해. 그렇게 판단하며 나는 더욱 단단한 껍질을 만들어갔다. 하지만 그 껍질은 너무 무거웠다. 집에 돌아가면 나는 소파에 쓰러져 천장을 멍하니 바라봤다. 가슴 깊은 곳에서 뭔가 꿈틀거리는 느낌이 들었지만 나는 그것을 무시했다. 이 정도는 견딜 수 있어. 나는 강하니까.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며 또 다른 하루를 버텨냈다. 그런데 그 균형이 무너진 건 입사 7년 차 봄이었다. 2년간 공들여 준비한 해외 진출 프로젝트가 갑작스러운 정치적 이슈로 전면 중단된 것이다. 회사는 막대한 손실을 입었고 프로젝트 책임자였던 나는 모든 화살을 받아야 했다. 임원들 앞에서 질책을 받을 때도, 동료들의 차가운 시선을 받을 때도 나는 여전히 침착했다.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면 더 나은 결과를 만들어내겠습니다. 하지만 내 안에 무언가가 금이 가고 있었다. 밤마다 잠들지 못하고 뒤척였고 아침에 일어나기가 점점 힘들어졌다. 어느 날은 지하철에서 갑자기 숨이 막혔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식은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렀다. 나는 급히 다음 역에서 내려 벤치에 앉았다. 이게 뭐지? 나한테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지?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회사에 병가를 냈다.
7년간 한 번도 아프다고 하지 않았던 내가 집에 혼자 있으니 더 답답했다. 그러다 문득 동생 현주가 떠올랐다. 현주는 항상 내가 너무 혼자 끙끙댄다고 걱정했다. 오빠 가끔은 힘들다고 말해도 괜찮아. 나한테라도. 하지만 나는 늘 괜찮다고 답했다. 현주에게까지 짐이 되고 싶지 않았으니까. 그런데 그날은 달랐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현주에게 전화를 걸었다. 현주야, 나 좀 힘들어. 전화기 너머로 현주의 놀란 숨소리가 들렸다. 30분 후 현주는 내 집 앞에 서 있었다. 내 모습을 본 현주는 눈물을 글썽였다. 오빠 왜 이렇게 됐어? 왜 혼자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었어? 그 말에 내 안의 댐이 터져버렸다. 나는 현주의 품에 안겨 어린아이처럼 울었다. 7년간, 아니 어쩌면 20년간 참아왔던 모든 감정이 쏟아져 나왔다. 두려움, 외로움, 분노, 슬픔. 내가 없다고 생각했던 모든 감정들이 홍수처럼 밀려왔다. 무서웠어, 현주야. 정말 무서웠어. 매일 무너질 것 같았는데 무너지면 안 될 것 같아서.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어서. 현주는 내 등을 토닥이며 말했다. 오빠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어. 정말 고생 많았어. 이제 혼자 안 해도 돼. 내가 있잖아. 그날 밤 나는 현주와 함께 밤새 이야기했다. 어린 시절의 상처, 아버지에 대한 원망, 어머니를 지켜야 한다는 강박, 그리고 완벽해야 한다는 두려움까지. 현주는 내 이야기를 들으며 함께 울었다. 그리고 말했다. 오빠 그때 오빠가 엄마를 지켜준 거 맞아. 하지만 이제 오빠도 누군가에게 기대도 돼. 그게 약한 게 아니야. 그게 사람이야. 현주의 말이 내 마음 깊숙이 스며들었다. 나는 그동안 혼자 모든 걸 짊어지려 했다. 그것이 강함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그건 강함이 아니라 두려움이었다. 타인에게 실망을 주거나 짐이 될까 봐 두려워서 혼자 끙끙댔던 것이다. 회사에 복직한 후 나는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다. 힘들 때는 힘들다고 말했고 도움이 필요할 때는 도와달라고 요청했다. 처음에는 어색했다. 하지만 놀랍게도 사람들은 나를 외면하지 않았다. 오히려 더 가까이 다가왔다. 후배 민수는 내게 말했다. 팀장님, 예전보다 훨씬 편해졌어요. 이제야 진짜 팀장님 같아요. 동료 수진이도. 현우 씨가 솔직해지니까 우리도 더 편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라고 했다. 나는 깨달았다. 진짜 강함은 감정을 숨기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받아들이는 것이라는 걸. 그리고 혼자 모든 걸 해결하려 하지 않고 타인과 함께 나누는 용기라는 걸. 1년 후 나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맡게 되었다.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다. 팀원들과 함께 고민하고 어려움을 나누며 진행했다. 때로는 내가 실수하면 솔직히 인정했고 팀원들이 힘들어하면 함께 해결책을 찾았다. 그 결과 프로젝트는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다. 그 성공 파티에서 후배들이 물었다. 팀장님, 정말 궁금한데요. 어떻게 그렇게 멘탈이 강하세요? 나는 잠시 생각해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사실 나도 너희들과 별반 다르지 않아. 힘들 때는 힘들고 무서울 때는 무서워. 다만 이제는 그런 감정들을 숨기지 않고 인정하고 있을 뿐이야. 진짜 강한 사람은 감정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필요할 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사람이야. 그리고 무엇보다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아는 사람이지. 우리는 모두 때로는 강하고 때로는 약해. 그게 자연스러운 거야. 중요한 건 그 약함을 인정하고 함께 극복해 나가는 거야. 그것이 진정한 멘탈의 힘이라고 생각해. 그래서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혹시 지금 저처럼 완벽한 가면을 쓰고 혼자 버티고 계신 분이 있나요? 매일 괜찮다고 말하면서도 속으로는 무너져가고 있는 건 아닌가요? 그렇다면 기억해 주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니에요. 저도 그랬거든요. 7년 동안 멘탈 갑이라는 별명을 들으면서도 매일 밤 불안에 떨었어요. 하지만 용기를 내서 한 사람에게라도 진짜 내 마음을 털어놓는 순간 세상이 조금 덜 무섭더라고요. 진짜 강함은 감정을 숨기는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받아들이고 때로는 기댈 줄 아는 용기라는 걸 꼭 기억해 주세요.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었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 한 번의 클릭이 저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진솔한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고 싶으시다면 구독 버튼과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무엇보다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어떤 순간에 진정한 강함을 깨달았는지, 혹은 지금 어떤 가면을 쓰고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의 경험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큰 용기가 될 수 있거든요. 우리 함께 이야기 나누면서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오늘 하루도 버텨낸 여러분, 정말 수고하셨어요. 내일은 조금 더 솔직한 하루가 되길 바라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충분히 소중하고 가치 있는 사람이에요. 다음에도 진심을 담은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